가장 많이 올라갈 걸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나오는 걸 사라.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? 우리나라 공장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. 걔들이 다 가갖고 세계 곳곳에다가 다 공장 짓고 다 돈 벌어올 텐데.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런 리세션이 발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 뭐 4주 이정 평균선을 봤더니 아 매수 타이밍이 맞다 네. 라고 한다면 그때는 약간 좀 물론 지수를 사도 많이 수익률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섹터 관점에서라든지 네. 궁금한 거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뭘 사야 되느냐. 그쵸. 왜냐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빅테크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였잖아요. 네.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주식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그때 봐야 알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빅테크부터 사는 게 맞죠. 테슬라나 뭐 이런 거. 네. 세상을 지배할 뭐.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인데 그게 5천억 달러 됐다. 그럼 3조까지 달라고 한다고 레버리지 일으켜서.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, 얼만큼 사느냐지 무엇을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, 리세션에서. 그 타이밍에 돈을 1억을 사느냐 10억을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그냥 중간층이 중산층이 되느냐 차이인 거고 그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거지와 부자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사느냐는 다 필요 없다. 그냥 모든 게 테슬라도 싸고 애플도 싸고 삼성전자도 싸고 다 싼데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빨리 먼저 올라가는 걸 잡으려다 보니까 빅테크를 사자는 거지. 안전하고 또 돈이 거기로 먼저 몰려들 거니까 하자는 거지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올라갈 걸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나오는 걸 사라. 지금은 성장률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장이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막 나올지 모르지만 네. 다음에는 수소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죠. 갑자기 정부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뭐 터지고 갑자기 러시아가 막 런던으로 막 미스를 보내고 막 하면서 막 폴란드까지 막 다 엉망이 돼버렸어. 그러면 전후 재건으로 10조 달러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건설주부터 시작해갖고 강철, 빔, 인프라, 설비, 장비 막 세트 다 들어가겠죠. 그럼 걔들 성장률이 매출, 이익 성장률이 무지하게 빠르게 나오겠죠. 그럼 거길 찍어야지. 터지기 전에 앞으로 3년 후에 2년 3년 후에 경제를 보고 그때도 성장률이 어떤 거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보고 해도 된다.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률 나오는 놈을 한번 왕창 사놓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담보 잡아서 한 번 더 사고. 이렇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네요. 약간 네. 확실히 좀 그로스가 확실히 나오는. 네.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올리신 영상 중에서 제가 봤던 기업이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업? 그 중에서 약간 성장을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지난 섹터? 네. 그런 걸 사라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본다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률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. 그게 이제 네. 유니콘이라든가 네. 성장주 투자하는 거에는 그런 게 있고요. 이제 저는 신규 상장된 주식을 한 번도 매매를 안 합니다. 요즘 잘 가잖아요. 테마 네. 탈 때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안 해요. 언제예요? 언젠가 그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식 상장하고 상장하기 전에는 매출을 땡겨가지고 가치를 많이 받으려고 매출이나 이익을 먼저 확 땡겨버려요. 그렇죠. 보통 그래서 그렇죠. 막 이렇게 땡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석증권 나오기 전에 얼른 해먹고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안 사. 근데 이제 레거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산업이다. 그러면 10년 갖다 놓고 봅니다. 사이클이 보이고 네. 그 다음에 어디가 PBR, PER 밴드의 저점인지를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고 사이클이 있는 건데 리세션이 와서 빠졌다. 그럼 반드시 그걸 참조해서 참조점을 잡아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요거 말씀하신 이제 성장한 지 5년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NC소프트가 제가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NC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. 네네.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. 리니지. 네. 예전에 저 주식하러 PC방에 가보면 옆에서 다 리니지 하고 있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막 칼부림 나오고 막 아이템 사기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걔가 매출액 증가율이 분기별로 하여튼 50 아니면 70. 영업이익 증가율은 50 아니면 또 70.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쩔어 있는 거예요. 시가총액이. 근데 그게 그때 25,000원, 27,000원이었어요.
그게 70만 원 막 이렇게 갔잖아요. 맞아요. 네. 배당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거든요. 40배짜리예요. 상장하고 못 가. 네이버도 NHN이잖아요. 그게 네. 네이버 그다음에 한게임 뭐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. 네. 네이버의 검색 엔진은 누가 만들었느냐? NH엔터의 이준호 의장이 만들었어요. 네이버를 구원한 사람은 원래 네이버보다 더 좋은 검색 엔진은 엠파스였거든요. 엠파스가 문장으로 검색해. 단어가 틀려도 막 가서 검색해서 다 띄워줘. 네이버가 지금 그러잖아요. 네. 그 검색 엔진의 천재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누구였냐면 NH엔터의 회장인 이준호 회장이었어요. 그 양반이 부도나기 직전에 그 네이버 의장 이혜진 네. 의장이 가서 네. 요거를 요 양반을 업어갖고 지분 주면서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네이버가 저기 보이지도 않는 야후, 라이코스 뭐 맞아요. 엄청 그런 것도 많았었죠, 있었는데 그때. 근데 지금 네이버를 필적하는 검색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는 이준호 의장이 만든 거예요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한 게임의 머니나 이런 거로 NH엔터를 볼 때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때 그게 폭발적인 성장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돈 벌기 시작하네. 이거 좋네. 라고 하면서 5년 정도 성장 보여주니까 이렇게 됐죠. 성장주는 5년만 안 망하고 매출을 늘릴 터전. 예를 들어서 그게 머리수이거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막 공장 기가팩토리 지어갖고 막 예약자 뭐 해서 지금 돈으로 찍히지 않는데 예약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카카오처럼 막 유저들 그 트래픽 점유율 막 이런 것들을 한다. 그러면 그거는 5년 정도 지켜봤는데 이거 됐다. 그럼 거기 찍어야지. 성장주는 거기서 찍는다. 그 전에는 5만 원 갔다가 15,000원 갔다가 이렇게 박스라는 거죠. 그게 테슬라도 보시면 그럴 거예요. 박스예요. 맞아요. 박스 하다가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슈팅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본다는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. 5년 성장을 보고 되면 거기서 지른다. 그게 성장주. 레거시다. 사이클을 보고 PER, PBR 밴드, 이익 규모, 이익 추정치 보고 밴드 아래에서 지른다. 지를 때 많이 지른다. 분할 매수 없다. 완샷 몰빵. 리세션 왔는데 뭘 겁내. 모든 게 다 금덩어리인데 최대한 빨리 가서 서부개척 시대에 깃발 꽂는 데까지가 내 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말을 달려야지. 중간에 말 기술 꽂으면 안 돼요. 계속 달리기만 해야지. 계속 사기만 해야죠. 리세션이 오면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리세션 때 와가지고 사야 될 종목들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약간 좀 5년 뒤에 거기서 약간 좀 그럴 그로스가 수 나올 있죠.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볼만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클 관점에서 뭐 PBR이든지 PER 밴드 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세션 오면 유가도 많이 빠질 거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약간 화학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또 예전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나중에 유가 빠지고 경기 좋아질 때 10배 올라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기업들 약간 좀 주시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뭐 종목들도 저는 퓨어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거, 수소 산업. 신재생 에너지 그죠? 예. 이게 나일론이거든요. 이게 PVC 뽑는 거랑 이게 폴리에틸렌, 프로필렌 뭐 뽑다가 하는 건데 이 공장에서 나프타 크래킹 센터에서 나와서 나일론이라고 해서 이 양말 예전에 나일론 양말 만들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감는 거 이거 CNT 이거 하는 거잖아요. 나일론 수소 탱크 이거 감는 게 나일론이잖아요. 네. 빵 터지지 말고 세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.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? 우리나라 공장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. 휴오성 첨단 소재라고. 맞아요. 네. 타이어 코드에다 타이어 펑크 안 나게 하는 그 기술력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막 수백 기압이잖아요. 안 터지게 만드는 그 기술력으로 고무가 아니거든요. 쇳덩어리지. 그걸로 이제 수소 탱크도 그렇게 감을 거다. 일단 그런 것들이 폭락해서 뭐 만약에 준다 그러면 수소는 어차피 될 거니까. 거기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움직일 때 이동 수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수소를 압축해서 갈 거 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거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가는 건데 암모니아 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암모니아 공장으로 전환이 될 때 들어가는 케미컬, 첨가제, 뭐 거기다가 공장, 캐파 있는 애들 걔들이 다 갖고 세계 곳곳에다가 다 공장 짓고 다 돈 벌어올 텐데 그런 것들. 그러려면 막 압축하려면 압축 공기 넣으려면 진공 펌프 있어야 되고 막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막 집에다가 다 이제 들어갈 거고 뭐
PMFC가 되느니 뭐 SOFC가 되느니 뭐 퓨얼셀의 방식에 따라서 막 이런 거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적으로 대박 터지는 거 말고 그게 밑밥으로 다 깔리는 무조건 퓨얼셀 하려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찍어놓으면 유상증자를 해도 겁이 없죠. 유상증자를 해도 분명히 유상증자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바닥권에서 대주주가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악재를 터뜨립니다. 그럼 실권주가 생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내가 대주주가 가서 받아버려요. 이거는 돈 버는 기회인 줄 아니까 주주 배정으로 해서 돈 긁어오는데 실권주가 생기면 내가 돈 태워가지고 들어올리면서 내 지분 들리면서 불경기 때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죠. 근데 개인들은 유상증자 한다면 주식 집어 던져버리거든요. 이게 바보죠. 실권주 발생할 때 대주주가 막 자기가 딱 다 가져간다. 네. 좋은 시그널을 해줘요. 유상증자 하는데 자기 돈 태워서 한다. 안 되는데 돈 태우겠어요? 버리고 도망가지? 뭐 그렇게 되잖아.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은 유상증자, 무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. 지금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10% 오른다고 해서 다 10% 오르는 게 아닙니다. 그 10%의 이면은 다 달라요. 그래서 저는 그 10% 오르는 선을 색깔을 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무지개 색깔처럼.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장 5개, 7공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자문사에서 종목 7개만 막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. 7개가 오르는 시장, 차화정이 오르는 시장, 삼성전자 끌고 올라가는 시장, 유동성이 오르는 시장, 실적 장세가 오르는 시장, 자율 반등으로 오르는 시장, 색깔이 다 달라요. 같은 10%라 해도 그게 10%가 아니거든요. 그거를 투자자들이 조금 잘 아셨으면 지금 시장을 대비할 때 이번 반등과 하락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딱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네, 주식 투자하실 때 배수진을 치시거나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. 다 때가 있고 안 되는데 애쓰지 마세요. 주식 23년 했습니다.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이 시뻘게 갖고 HTS 뚫어져라 하면서 하루 종일 HTS를 보고 있었던 적도 있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 저도 개인 투자가로 다 느껴봤습니다. 사이코패스처럼 지가 주식 안 하니까 다른 사람 감정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깡통을 정말 뭐 주식 잘한다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하다가 깡통을 차고 전화비 5만 원 못 내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때가 보니까 닷컴버라고 리만 브라더스 때였습니다. 실체도 모르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이런 유튜브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경고 다 하고 경제지표 다 갖다 발라주고 심지어는 자기 돈 결제해갖고 리포트까지 사다가 픽처까지 내줍니다. 조심하시면 됩니다. 자기 돈이 1억 있는데 5천만 원 갖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3%짜리 받아놓고 5천만 원 갖고 하다가 주식하다가 장이 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패배자 안 돼요. 근데 여기서 1억 넣고 하다가 30% 손실 나서 7천만 원 되잖아요.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담보 잡고 신용 긋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또 찍습니다. 그럼 1억 5천 돼요. 거기서 30% 빠져버리면 깡통 납니다. 이런 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. 그러니까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려면 제 생각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페드가 마켓이 하나님입니다. 죄송합니다. 교회 다니는 오빠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2단 취급받는데 마켓님이 사라고 할 때 사면 돼요. 마켓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, 지금. 그 뒤에서 페드가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거기를 기를 쓰고 들어가면 남는 건 도돌이표 같은 좌절을 맛보게 될 거고 심지어 잘못되면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러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.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배수진 치지 마시고 시장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 말씀해 주셨고 왜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와 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긴축 스탠스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
사실상 아무리 여기서 뭐 자기가 투자 실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이 이미 큰 물줄기 자체가 글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정말 100%뭐 이렇게 하락할 거야라고 해서 뭐 여기서 인버스를 지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정말 경기가 바닥이고 주가 저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또 지금이 살 타이밍이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. 그때 한번 더 불려가지고 네. 좋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연현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